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주 함월산에 위치한 골굴사 사찰을 소개합니다. 함월산은 달을 먹고 토암산은 달을 뱉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골굴사는 불교가 처음 유입될 당시 신라인들의 호국 불교 정신과 정토적 이념을 배양한 화랑도 정신 문화의 산실이며 성지로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국내 유일의 자연 석굴 사원으로 한국의 두낭석굴로 불리기도 하며 선무도의 총본산으로 한국의 소림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절 입구에는 다양한 선무도 동작을 한 조각들이 열을 지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굴사는 원효대사의 열반지입니다. 선덕 여왕 12년인 643년 서역 인도의 번마라국에서 건너온 광유선사 일행이 경주 함월산에 정착하여 골굴사와 임정사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임정사는 통일신라 시대 원효대사에 의해 크게 중창된 후 기림사로 개칭되었습니다. 토암산의 불국사, 함월산의 골굴사와 기림사, 포항의 워사 사찰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굴사는 광유스님 일행이 인도의 사원 양식을 본따서 창건한 국내 유일의 석굴 사원입니다. 석굴 사원 양식은 불교 발상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후 신라 골굴암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막고글로 불리우는 중국의 두낭석굴은 7층의 전실을 중심으로 연약한 모래산 암벽의 동굴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서기 366년 중국의 한 승려가 고비 사막 동쪽 두낭 근교의 모래 암벽을 깎아 자신이 수도할 동굴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몇 세기 동안 다른 승려들도 자신이 수도할 동굴을 만들었는데 그 수가 492개입니다. 골굴암 일대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안산암질 응해암 암벽입니다. 경주 일대의 지층 안반은 1억 3,500만 년 전에서 약 6,5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암과 화성암입니다. 6,500만 년 전 신생대 제3기 초기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한반도와 붙어있던 일본이 떨어져 나가자 벌어진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동해가 형성되었는데, 이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가 갈라진 지각 사이로 올라와 그대로 깊은 땅속에서 서서히 굳어서 남산 화강암과 같은 신생대 심성암이 만들어졌습니다. 200만 년 전 신생대 사기에는 태평양판의 유라시아 대륙 아래로 섭입하는 지구판 구조 운동에 의해 한반도와 일본이 점점 더 멀어지고 한반도 동쪽 지역의 융기 현상에 의해 땅속 화강암이 지표로 솟아나 경주 남산 화강암 바위산이 되었습니다. 51만 년 전 강력한 단층 활동에 의해 지각이 갈라지며 단열이 발생했는데, 이때 용암이 분출되는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경주의 지형 지질 명소인 남산 화강암, 골굴암 타포니, 양남 주상전리구는 신생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젊은 암석입니다. 화산 퇴적 불인 능해암은 약해서 비바람에 쉽게 깎여 나갑니다. 암석이 비바람에 깎여 나갈 때 암석에 포함된 크고 작은 암석 덩어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수많은 구멍들이 만들어졌고, 신생대 제4기의 간빙기와 빙하기가 교차하던 시기에는 구멍들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구멍들을 타포니라고 부릅니다. 골굴암은 타포니 암석을 다듬어서 석실을 만들고 불상을 배치한 것입니다. 중국의 두낭 석굴처럼 응해암 암벽 앞에 6에서 7층 목조 건물을 세우고 목조가와로 12개의 석굴을 만들어 법당과 요사로 사용했습니다. 아쉽게도 목조로 만든 전실은 1880년 조선 후기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0년 일본인이 촬영한 골굴암 사진을 보면 화재 발생 후 오랜 세월 방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암벽 주위를 살펴보면 목조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바위에 뚫어놓은 구멍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진경 산수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근암 명승첩에는 골굴석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골굴석굴도에는 여러 개의 기와지붕으로 지어진 석굴의 전실이 가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암산 산중일기를 쓴 정시한 선생의 기행문에는 여러 채의 목조화가로 지어진 전시를 연결하는 회랑이 있고 단청을 한 석굴 사원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병풍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며 당시의 골굴한 모습을 서술했습니다. 골굴사는 목조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바위에 뚫어 놓은 구멍 흔적을 이용해 소실된 골굴석굴의 전실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회암 암벽에는 12개의 크고 작은 석굴이 있고 굴마다 작은 불상이 있거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법 큰 석굴에는 관음굴, 지장굴, 약사굴, 라안굴, 신중단, 칠성단, 산신당 등 석굴 이름이 있습니다. 산신당 뒤쪽에는 남근석과 여근석의 기묘한 모습이 위치하고 음양조화로 득남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이 간직된 설화가 전래되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를 뚫고 샘물이 솟아나는 금강약수는 방문객에게 갈증 해소와 함께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높이 4m, 폭 2.2m의 골굴한 마애열의 좌상은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이며 동해안의 문무대왕 수중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굴사의 법당굴은 원효 대사가 열반한 열반굴입니다. 신라 초기 불교는 왕실 불교, 귀족 불교였고 국민들의 의식을 왕권에 결속시키려는 호국 불교였습니다. 원효 스님은 일반 백성을 위한 대중 불교를 추구합니다. 어려운 불교 교리를 깨우치지 못해도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께 내 몸을 의지한다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영불만 해도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을 널리 펼치며 불교 대중화를 합니다. 요속 공주와 인연을 맺어 설총을 낳았습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원효 대사는 686년 70세 나이에 골굴사 법당굴에서 입적하였고 아들 설종은 원효 대사 유해를 화장한 후 뼈를 갈아 실물 크기의 소상을 만들어 군왕사에 봉헌했다고 합니다. 원효 대사의 아미타 신앙은 이후 일본으로 전파되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골굴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선무도 수행과 공연 일정,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무도는 깨달음을 위한 실천적 방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요가나 명상을 아우르는 관법 수행법으로 인도에서 오랫동안 전해진 수행법인 참선의 원류로 2600년 전 불타의 출현과 함께 불교적인 독특한 형태의 수행 방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불법이 쇠퇴할 무렵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대사, 인도의 고승들은 밀교의 달인으로 금강승이라 불렸습니다. 금강승 승려들은 불법을 흉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신통한 묘술로 중생들을 감화시켰다고 합니다. 선무도 수련 방법은 선요가 좌관법, 입관법, 행관법 4가지입니다. 선무도 공연은 골굴사 경내 대적광전 앞 공연장에서 합니다. 공연을 통해 불교를 포교하고 국민들의 심신 건강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경주 관광 산업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로 고구려는 소수리만 5년인 372년, 백제는 침묘왕 원년인 384년, 신라는 놀지왕 때 고구려를 통해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배양한 불교의 호국 사상은 세속 5계로 유명한 원광 법사로부터 시작하여 진평왕 때의 화랑도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화랑도는 3년간 수련을 통해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교학과 무술을 배우며 성장하여 신라의 삼국통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골골사 불교금 강연관 연수원은 이처가는 승분 무예와 관법 수행법을 발굴하여 체계화하고 선무도 대학은 선무도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골골사 템플스테이는 참선, 선무도, 차담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골굴사 전속 통역사가 상주하며 외국인은 영어로 생활합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인 여지도, 지송, 해동지도, 경주도의 저통지도에 골굴사 석굴사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구려, 백제의 신라는 비슷한 시기에 국가통치 수단으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불교를 정치제도로 체화한 신라는 호국 정신과 화랑도 정신으로 승화시켜 군사력을 육성한 후 당나라와 연합하여 660년 백제를, 668년 고구려를 차례로 정복하며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골굴사 마이열의 좌상은 통일신라 후기인 860년대 신라의 융성을 기원하며 조성하였으나 국가개혁 없이 골풍제도인 불평등한 신분제도 유지로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귀족의 방탕한 생활과 분열로 인해 지방호족의 세력이 분기하여 900년 견원이 후 백제를 901년 궁예가 태봉을 세우며 후삼국 시대가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